지난해 4월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참했던 산불 현장에는 다시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 1,500명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이재민이 여전히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저희 LG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야 후보는 지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6일 오전 8시 LG헬로비전 영서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투표장의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신분증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동해안을 휩쓸고 간 화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1,5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는 무려 1,300억 원에 달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1년을 집중 보도합니다. 처참했던 산불 현장,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로 숲을 잃었던 산림이 헐벗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도로변에는 불에 타 흉물스럽게 녹슨 철골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의 흔적입니다. 고작 사흘 만에 속초와 고성,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4개 시군 산림 2,5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화마에 이 일대 마을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난 현재 처참했던 산불 현장에는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어린 나무가 심어져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불길에 쓰러졌던 한 식당은 도움의 손길에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작년 불이 났을 때는 막막했었죠. 박영선 장관이 2번 다녀가시고 도지사님 다녀가시고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얼굴만 비춘다 그런데 나름대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고.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까지 위협받던 속초 지역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폐차장입니다. 당시 불에 탔던 700여 대의 폐차는 모두 폐기 처분하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전 폐허로 변했던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난해 11월 복구 작업을 마쳤고 동해 망산 관광지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쪽 산에서 이제 산불이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 너무 심한 강풍에 일단은 사람이 이제 그 산불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끌 수가 없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바로 직원들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에 계셨던 화물차 기사분들을 먼저 대피를 시켰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컸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콘크리트나 석재의 재료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요. 규모나 동수는 그 예전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 30동에 한 54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피해 복구는 10% 정도. 무엇보다 울창한 산림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불에 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도 함께 싹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처럼 산불 현장 복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 넘는 이재민들은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 보상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1년 전 동해안 대형 산불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불에 타 뼈대만 남은 건물은 1년 사이 녹이 쓸어 붉게 변했습니다. 화마의 흔적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 중 60%가 넘는 약 1,000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이와 같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주택 416채 중 복구가 끝난 건 94채가 전부입니다.
아예 손도 못 댄 집이 180채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컨테이너로 된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 씨 할머니. 지원금으로 땅은 샀지만 집 짓기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한전과의 보상 협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를 먹어가지고 여가 답답한 게 요즘 병원에 댕기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짓지. 나 앞으로. 내가 대출 내서 갚는 언제. 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 제공자인 한전과의 보상 협의는 난항입니다. 한전과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보상받기로 합의한 이재민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한전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에서 정부 지원금이 빠지게 되는 데다 정부와 한전 간 구상권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민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르신 분들이 비 맞아가면서 청와대까지 가서 집회를 하였는데 정부에서 지금 한전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한전에서 지금 묶어두고 지금 한전에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바람에 이재민들이 지금 아주 많이 지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속초와 고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이재민들은 여전히 답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저는 4살 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긴급 자녀 보육이 필요한 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이번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녀 양육 정책이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원주에서 드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축구도 있고 드론 레이싱도 있고 굉장히 나라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고 또 열심히 지금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는 지금 드론 축구장이나 드론 경기장 이런 시설들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좀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드론 관련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드론 축구장, 드론 레이싱장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그런 거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좀 연로해져갖고 좀 복지원 요양 그러는데 그런 게 좀 혜택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정책, 경제 정책 그런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과 강원일보가 공동 주최한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상대방의 자질과 현안 해결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행정가와 정치인, 각기 다른 이력을 가진 두 후보는 초반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7번 모두 공직자 출신 후보가 횡성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공직자 출신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횡성군을 세일즈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횡성 발전에 뚜렷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기 2년 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공통질문으로 제시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갈등 문제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한우 이미지를 홍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판매를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횡성축협한우와 횡성한우 브랜드를 통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횡성한우라는 큰 틀에서 축산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횡성한우 속에 축협 그리고 한우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전임 군수의 낙마를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후보님은 대통합위원장으로서
행성 구민을 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한 것뿐이 안 됩니다. 행성 공직자들이 그만두라 말아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토론할 때는 열기가 더 고조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탄약고 부지만 활용할 수 있다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후보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몇 킬로까지인지 아십니까? 6km 정도 되고 그 위에 저는 공장 입지 제한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km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각자 횡성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일 월요일 오전 8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올해 총선은 이전 선거보다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데요.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고 신분증 확인은 물론 투표용지 배부 때도 맨손으로 전달합니다. 과거 투표장의 풍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먼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때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열을 재고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4월 15일 선거 당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일회용 장갑을 비치해 투표할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때 신분증은 물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투표하러 가실 때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지참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유권자 중 14일 이전까지 격리 해제될 경우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4월 15일 투표 당일이 포함될 경우 투표가 불가능해 선관위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춘천을 찾아 후보자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춘천 중앙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민생 경제를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원도당을 찾은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허영과 정만호 후보 등 출마자들을 격려하고 강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는 평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평창에 농협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의 넘버2라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승진을 할 때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어주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남은 여생을 제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내일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꿈이 있는 우리 내 주민들에게 일자리 또 교육, 의료, 문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유상범입니다. 제가 출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의 국간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저자사 외교로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역 공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 횡성 내륙순환 출도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평창의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조일현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너무나 삭막합니다. 극복과 방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봄은 왔지만 심을 것도 뜯을 것도 기를 것도 없는 농촌 삭막합니다. 이 삭막한 환경을 누가 개척하는 일꾼이겠습니까? 죄인을 잡아놓고 수사하는 경찰 출신이겠습니까? 아니면 보송줄로 묶어놓고 죄목을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출신이겠습니까? 이 조일현처럼 농촌과 농업을 정책을 수립하던 농업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조일현이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과 철원군은 3일 오전 철원군 김화읍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도 B씨와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17세 여고생과 5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군은 확진자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0명에 대한 선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오후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에 이어서 고성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처음 발견돼 도 동물방역당국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31일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멧돼지가 잡힌 장소가 민통선 아니기는 하지만 철원과 화천 지역에 집중됐던 ASF 감염 멧돼지가 양구에 이어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견된 ASF 감염 멧돼지는 총 213마리로 고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LG 헬로비전은 매일 도내 각 선거구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과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8명의 후보를 안내드립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명부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도경 후보, 무소속 황정기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어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은희 후보, 무소속 조일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구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